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왜 이러지?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7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 시간에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트를 딱 갖춰 입고 왔어요. 네. 무슨 날인가? 아닙니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나도 참 매번 잘못 타요. 매번 잘못 타. 특히 어디서 내가 잘못하느냐면 여기 구리 IC하고 퇴계원 IC를 헷갈리는 거예요. 맞지? 그랬죠. 돌아갔다 들어오면 한 10분? 그래가지고 식은땀을 줄줄 해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제가 이제 상계동 쪽에 숙소가 있을 때는 꼭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퇴계원 쪽으로 오려고 고속도로를 올려야 되는데 고속도로 정반대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일산으로 가다가 아차 싶어서 되돌아온 적도 일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의정부를 넘어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맞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니까 밤하늘 풍경이 매일 보던 곳인데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파면 그 기간 동안 우리 김대호 PD 고생 많이 하셨죠? 헌법재판소 거의 매일 밤에 가고. 사실 제가 한 게 제일 적은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또 네. 열심히 해보시겠다. 이것도 겁나요. 김대호가 열심히 하면 또 겁나.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오늘 아마 낮에부터 이제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선생님들께서는 막 투표해라 문자 막 오고 아마 하루 종일 바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기사로도 접하신 분들이 이미 계시겠지만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경선 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제와 맞게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제, 영어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그게 뭔데?입니다. 참, 그게 뭘까? 오픈 프라이머리. 참, 이게 사실 좀 쉬운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근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고 또 김동연하고 김두관이 굳이 반발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면은 지들한테 그렇게 불리한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내고 나왔는데 이번 경선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는 당원 빼고 여론 100으로 하자. 여론조사 100으로 하자라고 입장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원한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대체 뭔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당원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50%까지 포함시키면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그 밖의 사람들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여론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50%나 반영이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랑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원래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좀 다르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뭡니까? 일단은 시초가 아무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윤석열 파면 이전에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냐? 후보도 공약으로 다 국민 손으로 뽑자. 후보도 공약도 네. 전부 다 국민 손으로 하자. 네, 조국혁신당에서 처음 제안 나왔을 때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용진이라는 후보가 있고 선배님이 있고 김대호라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하고 싶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뭐 12명 다 나올 수도 있고 기본소득당, 사회진보당 뭐 다 오고 싶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명이든 40명이든 같이 경선을 해서 흥행가도를 축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 나왔고요. 대신에 공약은 따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재판 국민 배심원제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대우는 아직 대선 후보에 나가기에 한참 모자라죠. 그래서 인물 투표를 따로 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근데 공약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공약 투표는 따로 했는데 그 공약이 올라가면 이거는 국민이 뽑은 공약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자. 아하. 그래서 후보 따로 공약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자. 라고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 뭐 이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경선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 자체로요 민주당이 흥행을 이끌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려면 기본 전제가 뭘 것 같아? 뭘까요? 뭐라고 하세요? 조국이에요. 조국과 이재명 두 사람을 후보로 놓고 쫙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야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아니면 솔직히 어대명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간에 어대명이잖아.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잖아. 근데 조국이 뭐 같이 경선 후보로 나왔다. 해볼만 하잖아. 재밌을 거예요. 이재명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야. 응? 그거를 하는 게 그런 의미로서 재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솔직히 이거 왜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 나오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나는. 저도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면서 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아니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이제 왜냐면은 이제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할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거를 전제로 참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약간 구상했던 게 아닐까. 제안했던 의도는 그렇죠. 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이 됐든 기본소득당이 됐든 사회민주당이 됐든 어쨌거나 결국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당이 다르잖아. 그러면 함께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명분을 만들려면은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이 경쟁자가 나와야 재밌잖아. 그 경쟁자 없는데 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와 취지는 좋아서 이해는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점들을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먼저 다음 장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은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자체가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특히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지금 우리들 사이의 인식에서는 말도 안 된다. 프라이머리인지 뭔지 말도 꺼내지 마라. 하는데 이 제도라는 것 자체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장. 네. 요약이 돼 있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지요. 네, 코커스. 네, 하다면. 코커스랑
오픈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주마다 조금 다른데 11개에서 한 20개 정도 주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하고 있고 또 코커스로 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데요. 코커스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당원이 뽑는 거예요. 당원이 뽑는 형태고 권리당원 뭐 이렇게. 네. 당원이 뽑는 형태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자. 유권자들이 다 참여하는. 네. 그 부분에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한 가지 어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네. 1번 코커스 프라이머리하고 밑에 가로치고 대의원 선출이라고 되어 있죠. 아, 맞다. 맞아요.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쵸. 선거인단이니까 그게 될 수가 있겠네. 우리랑 또 좀 다르겠군요. 네. 그래서 대의원이 투표를 하고 대의원이 결정한다는 게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처음 생겨난 게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1901년도에 네. 위스콘신 주라고 하는 곳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처음 생겨납니다. 아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90년부터 1920년대까지 이 미국 내 진보 개혁주의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이른바 우리는 조금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밀실공천이라고 해서 당에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유권자나 지지자, 당원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치를 행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선출까지도. 이거 미국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때요? 야, 당원을 100%라도 모자란데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당비를 그럼 왜 받아가냐? 그렇지. 그러니까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잖아요. 비슷한 형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자. 라고 해서 생겨난 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예요. 그랬구나. 예. 네, 너네들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하자. 라고 해서 이 제도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장을 보시면 왜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열받는 이유는 이낙연 때문이지. 이낙연만 아니면 우리도 이거 뭐 하는데 뭐 네. 딱히 불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안에서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환영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존의 정치 기득권 세력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때요? 우리도 대의원 선출해서 주권당원 시대까지 먼 길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할 때가 지났어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기득권 정치를 하던 새가 약해지니까 이거를 반대 의미로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시 이제 뭔가 빈틈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인 투표 제도 시스템인데 이거를 거부하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게 왜 우리와 안 맞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주가 엄청 많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개방형이 있고 반폐쇄형이 있고 투투형이 있고 일리노아주 형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고 다 달라요, 방법. 이거 그 동네도 다 틀리네. 전부 방법이 다릅니다. 오호. 예시를 들자면 어느 주는 권리당원 50, 어느 주는 권리당원 70 이런 식으로. 여론 30, 여론 50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하여튼 미국은 각 주별로 네. 민주당도 각 주마다 다 달라. 생각도 다르고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허점이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정확하게 어떤 형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네. 그러면은 그냥 나도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뭐 당원도 아닌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온 민주당 그 경선하는데 참여해 볼래.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어떠한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방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방안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모두가 참여하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단 한 가지 뭐가 있죠? 지금 어느 한쪽은 민주당의 차기로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한테 밀릴까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거기는 또 거기대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근데 국민의힘은 좀 달라요. 조금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거기도 50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대로 하는데 거기는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 유승민 후보랑 해갖고 철회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2차 경선에 들어가면 최종 4인이 경선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지율이 50% 이상 과반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를 들어 한동훈 30, 김문수 30, 뭐 나경원 20 이런 식으로 50을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 지도부가 그냥 2명을 꼽아갖고 합니다. 뭐 마지막 결선 같은 걸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 자체가 없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대선 출마해갖고 이제 대선 행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어디 시장에 가면 언론사도 좀 와야 되고 지지자들도 좀 와야지 좀 모양이 사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는 뭐라고 했냐? 한동훈 부산 지금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우리는 윤상현 의원, 뭐 나경원 후보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욕감 느끼면 어떡하냐, 창피함 느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여기랑 좀 다른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풀어줬어 온 국민한테, 너네 다 참여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서로 상대방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역선택. 네,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돼. 돼봤자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러네. 내가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적임자요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저 사람은 이재명한테 잽도 안 돼.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야, 그 재밌겠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겠네.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다 전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미 거기는 이미 졌네. 게임 끝났네. 사실 저기는 흥행 구도가 사실 좀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민주당에서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나한테도 투표권을 준대. 그러면 여기에 투표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민주당으로 몰려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찍들도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일부러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50을 같이 넣어놨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 우리 지지자 당원이 아닌 사람 건 받지 않겠다. 이걸 넣은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걸 어떻게 말할 거냐? 뭐 정광훈 뭐 막 그쪽 세력도 있고 막 세이브 코리아 막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진전이 되어 있지 않고, 야, 거기도 좀 곤란하네요.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호 씨 그런 부분은 그냥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감내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이 뽑고 싶은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응원하고 싶은 후보. 근데 그 후보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누가 감내해요? 그 지지자와 당원들이 감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결국에 당원이나 그 정당이 감내해야죠. 그렇죠. 역선택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분탕질을 쳤는데 분탕질 친 놈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져요. 왜 또 지지자와 당원이 감내해야 되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 어떤 후보는 어떤 룰에 동의를 하고 어떤 후보는 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라고 해서 또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면 그 불합 속에서는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러니까 뭐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생각만큼 좋은 제도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지. 그것도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얼마나 민주적인 투표 제도인데 이거를 거부하느냐. 그래서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자체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자기들끼리 밀실 공천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국민 참여를 바꾸기 위해서 등장한 좋은 제도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기득권 정치 세력이었던 사람이 이걸 쓰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생기는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어떤 준비가 되지 않다. 그래서 제도나 아이디어 취지 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이나 지금은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이면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게 미국하고 또 우리가 또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의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들으셨어요 혹시? 제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엄청 높다고 30%가 넘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흑인들 중에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흑인들이 아직까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만이 정당이 잘못되어 있는 투표 제도를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아무나 개나 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든 나름 평소에 좀 그 식자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졸자가 70%잖아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뭐 전 국민이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는데. 나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법학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아는 나라도 드물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서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형사소송법 다 알아. 그래서 뭐 지금 뭐 구속기간 계산 원래 날로 하는 게 맞다. 전부 다 학설까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 또 오픈 프라이머리가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그 사회 특징에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말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고 싶었으면 그거에다 SNS에다가 환영한다고 글만 쓸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도와 이름이 좋은 점만 알고 이거를 안 해? 이러한 의미로 던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왜 반발이 일어날까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어차피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계속 할 거라면 이러한 모습을 계속 고집하는 게 좋은 모습일까?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심각하긴 할 것 같아. 왜냐면 이번에 대선 후보 하고 나서 내년 6월 3일쯤에 뭐가 있어요? 지선이 있죠. 그렇죠.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은 본인들이 만들어간 상황인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유승민 후보도 이번에 출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겠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선의 진짜 목적은 대선 승리가 아닙니다. 내년 지선 그렇죠. 방어구나. 내년 지선에 있어서의 이 권한 누가 먹을 것이냐. 그거는 최종 대선 후보가 먹을 것이다. 그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야, 거기 또 참 복잡하네. 근데 민주당은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왜?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매일 모니터링 하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근데 솔직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가지고 비명계 쪽 후보들이 딱히
딱히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죠? 일단 이 제가 옆에다가 써놨는데 단순한 평등 분배는 공정한가? 사실 민주당 후보 경선을 뽑는데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당원이 뽑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역설로 돌아가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원이 50% 참여하는 게 저는 다 50%도 낮다고 봐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당원이 50% 참여하는 게 불만이다. 그러면 당의 주인인 당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100으로 하는 건 그거는 공정하다고 봐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지.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공정한 형식의 룰이라고 봐야 되는가? 공정은 어디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건데 왜 자꾸 불공정을 논하는가? 제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꼭 집안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집 밖에서 인정받는 줄 안다고. 집안에서 못 받으면 집 밖에서도 못 받는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당원을 사실 저는 한 70, 80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막 이런 날이 되다 보면은 방송을 저도 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던 게 뭐였냐면 제일 많은 게 저 권리당원인데 당비 납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왜 문자가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 핸드폰을 바꾼다든가 그 정보가 바뀐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권리당원인 줄 알고 계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거를 알았을 땐 늦었죠. 늦었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반 당원, 왜냐면 저 주변에도 많이 봐요. 6개월 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미리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한 2, 3개월 남겨놓고는 어차피 못하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흡수를 많이 하고 참여를 늘릴까? 일반 당원 중에 당비를 냈다가 끊긴 분들에 한해서든 조금 뭐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갖고 여러 가지 넓혀서 일반 당원도 한 10% 20% 해주자.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달아서 일반 당원의 참여도 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권리당원 되고 함께하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권리당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70, 80 정도를 하고 여론조사 20, 30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해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프랑스가 2012년에 사회당 대선 후보 선출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286만 명이 참여했다. 이게 아주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현재 권리당원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지 200만 명인데 민주당은 그거 안 해도 200만 명인 거예요. 그것도 권리당원만. 세계 어디에도 이런 데가 없대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당원들 숫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드뭅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원들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흥행을 끌어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인구가 8천만 명이라고요. 남북한을 합친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래서 286만 명인 거야. 근데 우리는 5천만 명에서 그 200만 명 이상이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 뭐 그렇게 보셔도 사실은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욕심이 딴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고 한편으로는 아까 저기 어머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서 김두관이 될까? 안 돼.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김두관이나 김동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이게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면 자꾸 한동훈이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헷갈렸나요? 뭐 오픈이 돼 있어서 그런가. 얼마 전에 머리 오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동훈 그 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한동훈한테 컵라면 왕뚜껑을 주더라고. 그 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 뭣도 받아서 고맙다고 막 이러고 가는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사실 들려드리고 싶어요. 해당 되시는 그 분들께 경선 룰에 대해서 반발하신다는 분들께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거였다고 전 봐요. 지지자들과 당원 유권자들이 요구한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했다. 내란 종식에 맞서 싸워달라. 그렇지. 그걸 끝내달라. 그렇지.
평화를 가져와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세계를 정복해달라 그랬어요? 미국을 흡수해오라 그랬어요? 우주를 정복해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란 종식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달라.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다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목숨 걸고 덤비니까 솔직히 좀 꼴불견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가지 조건이 강했는데 그거를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안 했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당의 주인인 당원이 참여하는 건 불공정하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불방망이를 들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거는 사실이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룰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왜? 그동안 우리의 요구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름과 요구에 있어서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냅두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사람들을 챙겨주는 건 공정한 건가? 그렇지. 그 질문을 꼭 반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내가 김두관 전 의원한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내란과 싸워야 할 때는 자꾸 어깃장을 놓더니 참네. 그리고 세상에 개헌 반대 세력은 다 모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동훈도 모여야 된다고. 거기에 찬성하는 거 보면서 기가 찼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재명 공격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걸 보면서 다들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두관하고는 저하고 이렇게 먼 친척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뭐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국민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지금 이어리 이장인데 이어리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고향이고 이어리에서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면 우리 어머니 마을이에요. 딱 가서 이쪽으로도 한 15분, 이쪽으로도 15분씩만 걸어가면 얼마나 가까워 시골에 그 정도면 바로 옆 마을이거든. 참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보면서 참 속으로 보였을 때 저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타깝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민주당 내에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면 어떤 분은 총리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이야기. 김부겸 전 총리는 옛날에도 응원 안 했어요. 그 양반은 기억하시는 분 하실 거예요.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했어. 근데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속도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총리로 앉혀줬기 망정이지 솔직히 말해서 깜냥도 안 되지 뭐. 왜냐면 그래도 이제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동연 지사라든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호감 갖고 계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 민주당에 계속 계실 거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제 빨리 떠나시고. 네. 저도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현 상황에서 전혀 반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개헌 가지고 엄청 이슈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긴급 기자회견 때 열받고 개헌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고 개헌의 종류에는 수백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저도 그때 개헌 당시 반대했었던 이유는 수백 가지 개헌안 중에 필요한 개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마음대로 못하게 국회의 승인을 받자라고 하는 개헌이 있고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거기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를 중점으로 가자. 대통령 권한을 반딱 떼서 국무총리에게 주자. 이렇게 지금 필요한 개헌과 필요하지 않은 개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면은 그 지금까지 내온 기자회견 메시지를 봤을 때 개헌을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개헌 자체가 나쁘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필요한 개헌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제도 자체는 네. 나쁜 거 아니다. 네. 개헌도 나쁜 건 아닌데 그 때가 아니다. 뭐 얘기하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요거를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아 오늘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정을 넘겼어요. 아이고. 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